안녕하세요. 불편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사서로서 고사기 수준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기들 보기에도 민망해서 일껏 최초의 역사서를 편찬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곧바로 정사체 역사서를 편찬해내야 될 수준이었다는 거였고, 그래서 탄생한 게 일본서기라는 겁니다. 그래봐야 일본서기도 거기서 거기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예고가 나왔었죠. 사실 일본서기에도 정사라는 형식이 무색할 만큼 설화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일본서기 읽다 보면 차라리 삼국유사를 정사라고 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황당한 내용들이 많죠. 오늘은 그런 성향 때문에 일본서기에 기록된 웃지 못할 코미디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런 사례 중 하나가 임나 부분과 니치라에 관한 설화입니다. 이 내용은 일본서기 편찬에 들어갈 당시에서 얼마 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남아있던 시기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보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다스 천황 12년, 천황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갑자기 나의 아버지 천황 때 신라가 멸망시킨 임나를 붕시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책임자로 마침 백제에 있던 니치라를 임명합니다. 일을 시키려면 백제에서 니치라를 데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니치라를 데려올 사신단이 백제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신단이 백제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사신단 대표격인 하시마라는 자가 먼저 사사로이 니치라를 만나려고 그의 집에 갔더니 웬 여자가 나와서 너의 몸을 나의 몸 안으로 들여보내라 하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뒤따라 들어갔더니 니치라가 나와서 비밀스럽게 맞이했다네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백제 쪽에서는 자기를 보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니 단단히 압력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를 했대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곧 드러났습니다. 니치라가 시키는 대로 외에서 백제에 단단히 압력을 넣어서 데려갔는데 외로 돌아온 니치라의 자문 내용이 뭐였느냐. 왜 조정이 되고 나라를 풍족하게 만들라는 뻔한 소리를 한 다음에 백제인이 스쿠시에 배 300척을 보내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일단 허용해 준 다음에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보낼 테니 그때 복병을 내서 다 죽이라 라는 방법을 백제에 대한 정책이랍시고 짓거렸답니다. 당시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백제는 기본적으로 외의 우방이었잖아요. 우방국을 속여서 그 나라 백성을 학살하겠다는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작자를 두고 유능하다고 기용하는 일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본서기 기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일본서기 기록에 의하면 이런 니치라의 성향을 뻔히 아는 백제가 은솔 지위에 있던 덕이, 연호 등의 요원을 딸려보냈답니다. 그리고 니치라의 언행을 본 백제 요인들을 그를 죽이려 했고 은솔이면 백제 고위층에 속하는 요인인데도 덕이, 연호가 니치라 암살에 직접 나섰다네요. 이런 측면에서 이 기록이 사실인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갑자기 장르가 확 바뀝니다. 백제 요인 덕이 등이 니치라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갑자기 니치라가 아콘으로 변신을 했는지 몸에서 빛을 뿜어냈다네요. 그래서 두려워서 못 죽였답니다. 갑자기 판타지물로 바뀌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본서기 같은 일본 고대 기록의 주특기가 발휘되거든요. 얘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화무쌍함이죠. 이왕 슈퍼용으로 변신해서 빛을 냈으면 이 능력 덕분에 살아남아서 뭔가 활약상을 보여줘야 환타지물 영웅 캐릭터의 일관성이 유지되는데 12월 금음이 되니까 갑자기 니치라가 내던 빛이 죽었대요. 백제 요인들이 이때를 기다려서 죽여버렸답니다. 그래서 니치라가 죽었어요. 좀 심하게 허무하죠? 아무리 일본서기지만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기는 좀 민망했을 테니까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기록이 생략되어 있기는 하지만 암살 사건을 일으켰을 때 백제 요인들이 증거를 흘리고 다닐 만큼 호솔하게 처리하지는 않았을 거고 뒤에 이어지는 맥락을 보니 신라 측에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당연히 사건은 미궁에 빠졌겠죠. 이 장면에서 또 한 번 장르가 바뀝니다. 사건을 해결 못하는 게 답답했는지 죽었던 니치라가 다시 벌떡 살아나서 신라놈들 짓이 아니라 자기가 부리던 종놈들 짓이다. 그러니까 백제인들이라는 얘기겠죠. 라고 진상을 밝힌 다음 다시 저승으로 갔답니다.
이 정도면 전설의 고향 같은 공포물이 되나요? 니체라가 이렇게 진상을 밝힌 다음 외 조정에서 진범인 덕이 등을 잡아 자백을 받아내고 처벌했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살던 외 백성들이 은솔의 배는 바람을 만나 바다에서 침몰했고 참관의 배는 떠돌다가 간신히 백제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뜬금없는 말로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도 일본 서기가 정사처럼 보이네요. 이게 상고시대 건국설화 정도에서는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시기를 직접 겪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아직 살아있는 시점의 기록이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가 망한 지 수백 년 뒤에 편찬되었지만 이런 수준의 황당한 이야기는 없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일본 서기는 직접 겪은 사람들이 살아있던 시기의 일까지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더구나 진짜 문제는 황당한 이야기가 이런 거 몇 개로 끝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황당한 이야기들이 그저 자기들끼리 벌인 일에서만 나오면 그냥 수준이 그런 작자들이 그러고 놀았나 보다 하고 눈 감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관련된 부분에까지 나오네요. 정확한 시점을 잡을 수 없지만 4세기 중반쯤으로 추측되는, 여기서 왜 추측이라고 하는지는 나중에 일본서기의 연표조작 문제 얘기를 하면서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쯤 되는 시기의 일본서기에 자기들끼리 최고의 여자 영웅으로 떠받들어 놓은 진구황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일본서기의 또 다른 특징인 뜬금없는 시작이라는 주특기가 발휘되죠. 이 아줌씨의 이야기가 장본인 아닌 남편, 즉 추아이 천황과 관련되어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일본 서기에 의하면 추아이 천황이 즉위한 지 8년째 되던 갑자기 쿠마소를 토벌할 일을 동의하자는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신이 황후로 빙의해서 쿠마소같이 쓸모없는 나라를 토벌하지 말고 자기에게 제사나 잘 지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금은보화가 넘치는 신라라는 나라가 제발로 항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쿠마소도 복종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 뜬금없는 제안에 의심이 생긴 추아이 천왕이 높은 산에 올라가 바다를 내려다보았는데 신이 말한 나라가 보이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신에게 따졌답니다. 바다에 아무것도 없던데 왜 날 속이려 드냐? 또 우리 황실의 여러 천왕들이 모든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무슨 신이 더 있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랬더니 이 신이 내가 본 나라를 없다고 비난한다고 짜증을 내면서 너는 그 나라 얻지 못할 거고 황후에게 태게 있으니 그 아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저주 같지 않은 저주를 퍼부어대죠. 그래도 이런 신을 믿지 않은 천왕이 쿠마소를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죽었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스토리가 좀 황당해요. 이보다 이전 기록에 신라 왕자 천일천이 귀화해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신라 왕자가 귀화해 왔다면서 그 나라는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는 것이 일본 서기의 특징이긴 합니다만 일단 스토리를 끝까지 보죠. 남편이 죽자 진구황후는 그가 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다가 일찍 죽은 것을 슬퍼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줌씨가 남편의 죽음을 통해 벌을 내리는 신의 존재를 깨달았다는데 이 깨달음이 신라를 뜻하는 제보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의지로 연결되었다네요. 그래서 이 아줌씨가 신하들에게 죄를 빌고 잘못을 뉘우치도록 명하고 제궁을 짓고 정체불명의 신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듯 법석을 떨었다죠. 그런 다음 신하들에게 지금 군대를 일으켜 정벌을 감행하는 큰일을 치르려고 하는데 뜻을 이루면 여러 신하들이 함께 공을 나눌 것이요 잘못되면 혼자 책임지겠다고 했답니다. 신하들은 천하를 위해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려는 황후가 신하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까지 해주는데 감사하면서 명령을 받들었다고요. 그래서 9월 10일 여러 나라의 배를 모으고 군사를 훈련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군사들이 잘 모이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이 아줌씨가 신의 마음 때문일 것이라면서 오호미 와노야 시로라는 일종의 사당을 세우고 칼과 창을 바쳤더니 사람들이 저절로 모였대요. 이러고 나서 아헤이 바닷사람 워마로에게 설에 나가서 나라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나라는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진구황후는 또다시 시카이 바닷사람 나쿠사를 보내서 살펴보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며칠 뒤에 돌아와서
서북 쪽에 있는 산에 구름이 띠처럼 들어오고 있었다. 나라가 있는 듯하다. 라는 보고를 올렸답니다. 이렇게 보면 진궁하오가 일하는 방식도 참 거시기하죠. 정모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위치도 확인하지 않아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나라를 정벌하자고 백성들에게 무리 감수시키면서 군대부터 모아놓은 다음에 정벌을 할 나라를 찾았다는 거니까. 게다가 보고 내용도 뭘 확인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에 걸려있는 구름을 보니 나라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였는데 이런 서쪽의 나라를 정벌하자고 정벌하기 좋은 날짜 전부터 쳤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 출발하라는 점괘가 나왔다네요. 그러자 이 아주줌씨는 친히 지휘용 도끼, 부월이라고 하죠. 이걸 잡고 휘하 부대에 뻔한 운시를 한 다음에 임신 중이라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가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소서라고 빌고 정벌에 나섰답니다. 일 추진 방식은 엉망이었던 것 같은데도 일단 정벌을 시작하니 신들이 도와줘서 노를 저을 필요도 없이 곧 신라에 이르렀대요. 게다가 신라까지 배를 밀어준 파도가 육시 깊숙이까지 밀려왔답니다. 이런 사태에 직면한 신라왕은 전전긍긍하며 사람을 불러 모아 신라가 세워진 이래 바닷물이 나라 안까지 들어온 일은 아직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천운이 다해 나라가 바다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다네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황후의 군대가 나타났고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던 신라왕은 싸울 의지를 잃었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일본이라는 신의 나라에 천왕이라는 성스러운 왕이 있다고 한다. 지금 온 군대는 그 나라의 신병일 테니 감히 저항할 수 있겠는가 라며 백기를 들어 항복했대요. 그런데 이 항복도 그냥 곱게 한 게 아니랍니다.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흰 줄을 목에 들이운 채 두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복속의 뜻을 보이고는 지도와 호적을 바쳤답니다. 그리고 황후가 탄 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앞으로는 계절마다 조를 바치겠다. 조공을 걸어가나 태만하면 하늘의 벌을 받겠다고 맹세했다고요. 이렇게까지 성의를 보였음에도 신라왕을 죽이라고 하는 작자가 있었대요. 그러자 진궁하오가 항복해오는 자를 죽이지 말라고 한 바 있고 이미 재물 많은 나라를 얻었는데도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라며 결박을 풀어주어서 아래 것들로 삼아 주었다네요. 그리고서는 신라의 중요한 보물들이 있는 곳간을 봉인을 하고 지도와 호족을 거두어 갔답니다. 멀쩡한 남의 나라 침략해서 이 나라 재산 싹 털어가면서 엄청 은혜를 베푼 것 같죠? 그러면서 황후가 가지고 있던 창을 신라 왕궁문에 세우고 후세를 위한 표지로 삼았대요. 그리고 신라왕 파사매금은 복속한 즉시 미질기지 파진간기, 나중에 나타나는 정황을 보아 미사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인질로 삼아 80척의 배에 실어야 할 만큼의 막대한 곡물과 함께 일본으로 보냈답니다. 이후 신라왕이 80척의 조공선을 일본에 바치는 관례가 생겼고 그 창이 지금도 신라의 왕문 앞에 세워져 있다. 뭐 이렇게 적어놨네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슬슬 짜증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뒤에 결정타가 더 붙어 있습니다. 신라가 왜 복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왕은 몰래 황후가 거느리고 온 군세를 엿보게 했대요. 그 결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제발로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는 서번이라고 일컫고 조공을 그치지 않겠다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복속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내관가를 둔 것이 이른바 사만이라네요.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스토리 두 개만 소개했는데도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죠. 그렇지만 여기서 설명을 더 붙이지 않아도 좀 우습기는 하실 겁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으니까 짜증은 좀 접어두시고 일단 웃어두시죠. 그런 뜻에서 오늘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상 불편한 역사였습니다.